시작하도록 하고요. 5과에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건 관계대명사를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배우셨어요. 자, 일단 예전에 한번 배우셔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우리가 관계사라는 걸 공부하실 때 뭐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냐면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요, 접속사하고 말 그대로 뭐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되면 대명사가 합쳐진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빠르다고 했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많은 영어 문장을 보시다 보면은 문장의 구성은 대부분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닌 문장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문장이 목적어로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마침표로 한 문장이 끝났어요. 이걸 1번 문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얘 역시도 목적어가 있는 2번 문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명사가 있었죠. 맞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두 가지 문장을 보셨는데 여기 있는 대명사가 여기 앞에 있는 명사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굳이 두 문장으로 쓸 게 아니라 얘를 한 문장으로 줄여서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공통된 부분을 하나로 줄여버린다라는 게 우리가 배웠던 거였어요. 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문장에서, 즉 2번 문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목적어 역할을 했던 대명사를 빼버릴 볼게요. 빼버리게 되면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컴마를 없애서 결과적으로 얘를 한 문장으로 한번 바꿔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물음표, 느낌표, 그리고 마침표가 있는 것만, 즉 이 세 가지만 문장이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렇게 쓰실 때 그냥 이렇게 빼버리시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 다시 말할게요. 여기 우리가 얘를 빼버리고 남겨뒀던 그 목적어를 먼저 나온 애라고 해서 우리가 선행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요, 이 선행사에 맞는 관계 대명사를 집어넣으시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시게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여기다 who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원래 두 가지 문장이었던 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서 원래 문장에 있던 대명사가 사라지게 되고 이 선행사 바로 뒤에 관계 대명사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학습했던 관계 대명사였었고, 저기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냐 혹은 예전에 배우셨던 주격 관계 대명사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 문장에 있었던 목적어를 빼버렸기 때문에 이런 애를 뭐라고 할 거냐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게 될 거고요. 예전에 배우셨던 것처럼 만약에 목적어가 아니라 이 앞에 있던 주어를 빼버리셨으면 걔는 간단하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게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있는 문장이 뭐냐면 여러분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장이니까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문제는 neck pain, 목의 통증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얘는 원래 몇 문장이었냐면 두 가지 문장이었는데 지금 마침표가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얘를 한 문장으로 줄여주게 된 거예요. 뭐를 통해서?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한 문장으로 줄여주시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 얘는 어떤 문장이었냐면 또 다른 문제는 목의 통증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문장 1번과 당신이 또 다른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문장을 하나로 줄여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은 일단 이 파트에서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고 주격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고 둘 다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요, 형용사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용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뭘 하는 역할이었냐면 얘는 주로 무슨 역할을 했죠? 명사를 꾸며주는, 좀 어렵게 얘기해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명사를 꾸며주게 될 텐데, 잘 들어보세요. 명사를 꾸민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형용사가 대표적으로 그 역할을 했었는데요. 자, 형용사가 한 단어일 때 명사의 앞에서 꾸며준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이 되게 되면은, 즉 형용사 구 또는 형용사 절이 되게 되면은 앞에서 꾸미지 않고 명사의 뒤에서 꾸며주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꾸밈을 받는, 즉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명사 역할은 앞에 있는 another problem이라는 명사가 될 것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게 problem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정리 좀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관계대명사 문장을 굉장히 많이 보셔왔고 앞으로도 보시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장을 해석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해석하실 때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냐면요, 말을 어떤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거라는 걸 우리가 배워왔고 앞으로도 점점 확신을 늘려가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또 다른 문제, 어떤 문제냐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목의 통증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앞에서 한 번에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이 얘가 관계대명사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려면은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올바른 관계대명사를 사용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올바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관계대명사 여러분이 배우셨던 게 뭐가 있었냐면 who도 있었고 whom도 있었고요, 그리고 which도 있었고요, that도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what이라는 게 있는데 what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를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까다롭게 굴면은 that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who를 쓰고 물건이라면 which를 쓰고 그거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건 that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은 관계대명사가 탄생한 건 뭐였냐면 원래 주어동사 주어동사 즉 두 가지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쳤기 때문에, 근데 그 합치는 과정에서 뒤에 있는 문장에 어떤 대명사를 날려버리셨잖아요. 그 날린 대명사가 주어라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했고 목적어를 날렸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자,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원래 멀쩡했던 문장을 뽑아버리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이 뒤의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고 하냐면요,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자, 불완전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얘가 관계대명사의 꾸밈을 받는 선행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관계대명사로 쓰인 원래 두 번째 문장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you는 주어고 can have는 동사죠. 근데 뭐가 없냐면은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는 이유는 당연히 원래 멀쩡했던 문장에서 뽑아가지고 얘를 합친 거기 때문에 쟤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 거고, 그래서 제가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된다라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확인을 하셨으면 한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는데, 얘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던 명사를 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있는 선행사랑 동일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완벽하게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뭐 it이라든가 they them 이런 것처럼 대명사였기 때문에 즉 가리키고 있는 건 같은 거였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선행사를 들어다가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뒤에는 완벽한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그게 완벽한 검증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예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게 될 텐데, 일단 prevent라는 단어는 예방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자, 방법들이라고 하는 thing이라고 하는 건 명사로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제이는 여자애인데요. 근데 그 여자애는요. 어떤 여자애냐? 피터가 만났습니다. 그 여자애를 어디서요? 파크에서요. 자, 여기 거 잘 보세요. 여기 위에서 위치랑 대신 썼는데 여기 보니까 처음 보게 되는 whom이 있잖아요. whom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라는 걸 쓰기로 했었는데 얘도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주어 자리가 빠졌을 때 쓰는 주격이었어요. 근데 목적격은 뭐가 있냐면 whom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잘 보시게 되면 문법책 같은 데 많이 보시게 되면 wh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M에다가 괄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저기처럼 목적어가 생략된 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을 써야 하나 사람들이 편의상 who를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게 되겠죠. 자,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을 써도 되고 who를 써도 돼요. 그래서 예로는 시험 문제로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가치가 별로 높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 주격 관계대명사 이 파트가 아니고 주격 관계대명사 파트에서는 who만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whom을 쓰게 되면 걔는 틀리게 된 거겠죠. 그래서 whom을 써야 되는 자리에 who를 쓰는 거는 문제의 출제가 거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맞기 때문에. 그런데 who를 써야 되는 자리에 whom을 썼다는 건 틀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목적격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게 될 텐데 여기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문장이 여기까지예요. 자, 근데 뭐냐면은 여기에 피터가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는지가 없죠. 그럼 목적어가 빠진 거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을 써준 거고요. 자, whom도 되는데 원래는 whom을 써야 되는데 who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that도 가능할 거예요. 단 위치는 잘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위치를 쓰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 거를 조금 이제 예문 설명이 좀 되셨을 테니까 마지막 걸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해밍웨이는 author인데요. author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작가란 뜻이에요. 작가인데 어떤 작가냐? I like the mo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도 왜 whom이랑 who를 둘 다 쓸 수 있냐면은 I like, 내가 좋아하는데 누구를 좋아하는지, 즉 목적어 을을에 해당되는 걸 빼버렸으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이 와도 좋고 who가 와도 되고 that이 와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문을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밑에 있는 추가적인 설명인데 얘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슨 뜻이냐면 관계대명사 중에서 가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비단 내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문장을 보시게 될 텐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고 당연히 이 목적어는 명사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명사가 될 수도 있겠으나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예, 원래는 있습니다. 여기 관계대명사가 있는 게 정상인데 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영어 문장을 보실 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꽤나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고요.